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영수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통화해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약 5분 동안 통화를 한 건데요. 김민수 대변인님, 네. 이것은 먼저 대통령실이 제안을 했다고요? 네,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빠르면은 다음 주 중에 영수회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다리던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요구했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칭 자체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영수회담의 횟수가 좀 줄기 시작했거든요. 예. 나는 행정부의 대표이지 수장이지 여당의 영수가 아니다. 영수회담을 하려면 여당, 야당의 대표끼리 만나라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영수회담 자체가 좀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형국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번 지금 총선 결과를 두고 민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들 그리고 경제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협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뭐 그 이후의 대화들이 어떻게 나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수회담이 단지 이렇게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좀 좋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여야가 같이 좋은 의제들을 좀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사실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 2002년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이번 총선 직후까지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해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아니면은 또 제안을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네, 그동안 알려진 것만 따져도 8차례나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실제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대 야소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어떻게 입법부의 협조가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대결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요소만 있지 않겠어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거대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런 모습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국정 운영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의 이미지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도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이라고 보고 함께 협력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로 다투기도 하고 대결도 하고 뭐 서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그렇고 민생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 일을 함께 잘 풀어보자.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슈에 따라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만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협치가 가능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계속 대화를 요청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히 이번에 그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실이 맺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년 가까이 단독 회담을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절의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만남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번 총선의 참패가 가장 크게 여당과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사실 지금 흘러나오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는 국정 방향은 지금까지 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꿀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총선 참패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야 될 텐데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새로운 결심을 한다거나 이런 조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런 한도 내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먼저 쉽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피의자, 피고인으로 여기고 있다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들은 대부분 끝이 났고 이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하고는 좀 다른 처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도 이제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 다 같이 만나거나 순차적으로 만날 바에는 그나마 한 명 고른다면 이재명 대표 쪽을 만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회담 자체는 물론 영수회담이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박성기 의원님 이번에는 명칭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수회담이란 말은 남자 한복에 보면은 이 옷깃과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옷깃이 영이고 소매가 수예요. 그래서 이 영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남자 한복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때 영어겠어요? 송시열, 윤증하던 조선시대 당파 싸움 할 때 얘기입니다. 싸움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떤 한 일개 그 어떤 파당의 대표를 영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도 잘 안 썼지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냥 굳이 말한다면 여야 수장회담? 뭐 용어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용어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격차가 더 벌어졌고 국회를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제1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언제까지 외면하겠습니까? 산적한 국정 현안, 거기다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국가적 과제들이 많은데 누구하고 풀어야 되겠어요? 가장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 국정 현안을 푸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까지 의제와 형식에 대한 실무 논의가 먼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제도 개혁 문제,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떤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생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김수민 대변인님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965년 이후에요. 영수회담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빼고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횟수와는 관계없이. 근데 그때 이 영수회담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의 만남뿐이 없어요. 의학 분업 관계된 것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됐던 이 정도를 끌어냈다는 것 빼고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그럼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국민의 삶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의제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이 될 수 있고 협치가 될 수 있는 안건들을 올려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25만 원 공약했던 거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이끌었고 올해 상한이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입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한 이자만 27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3조의 예산을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고착되어 있는 이 경제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또 행정부에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영수회담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의제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정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것, 국민들이 봐도 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조율한다라고 하면 그 성과가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국무총리 인사 문제나 거국 내각 구상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박성규 의원님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국 내각은 좀 때이른 얘기고요. 거국이라는 게 지금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가량 남았고요. 아직 그 21대 국회 임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까지예요. 국회가 그때까지 뭐 당선자들 위주로 모임이나 하고 그럴 한가한 때가 아니라 21대 국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총리나 내각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특히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당선자가 말한 것처럼 그건 22대 국회 논의 사항이에요. 그때 가야 뭐 풀릴 내용인데 지금 총리 얘기하는 거 때이릅니다. 다만 청와대 진용 개편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을 만약 바꾼다고 한다면 수석진이라든가 참모들은 좀 일신할 필요가 있고 이건 대통령의 결심과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물어보겠죠. 이런 인사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시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율이 된다면 그런 거는 좀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나 장관은요. 22대 국회에 넘어가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구상까지도 아마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자주 만나자.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소위 영수회담이라는 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도훈 대변인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1시간짜리도 만날 수 있고 잠깐 뭐 들어오시죠. 제가 갈까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링컨 대통령 물론 뭐 미국 얘기입니다만 관저 주변에 있는 그 장관들 숙소를 집을 찾아가면서 밤에 수시로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야도 지금 이 정국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런 데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대표가 뭐 이런 분은 괜찮고 저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만남의 시작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박영선, 양정철 기용 검토설이 보도돼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진봉 교수님, 인사 난맥상에서 드러난 일종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은 논란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제공된 게 아니고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제공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언론사 두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바로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한 쪽은 대체 어디일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그냥 아닌 말고식으로 뭘 툭 던졌다가 다시 받아들였다 접었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돼요. 예를 들면 좀 깊이 고민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걸 검증의 과정으로 삼는 건 좋은데 지금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오고 특히 이제 박영선, 양정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뭔가 거국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에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툭 던져놓고 그냥 얘기 들어보고 근데 실제 공식 라인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서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실의 인사를 누가 대체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올 수 있고 국민들도 이게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인사 체계를 통해서 검증을 끝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불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요.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